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단원 작품 속 인물이 되어 국어활동 시간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극본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공부할 곳은 국어활동 98쪽부터 103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어책에서 토끼의 재판이라는 극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실감나게 읽어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은혜 갚은 개구리라는 극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실감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는 때는 심한 흉년이 든 어느 여름이에요. 여기서 흉년이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때를 흉년이라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농사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이 아주 적거나 아주 부족한 상태를 흉년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농촌의 어느 마을이고요. 등장인물은 농부와 아내와 마을 사람과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투로 읽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 농부, 쌀 한 되를 메고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집에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다 팔고 솥 하나 남았구나. 그래도 이 쌀이면 며칠은 굶지 않겠어. 이때 반대편에서 마을 사람 한 명이 커다란 함지박에 개구리를 잔뜩 넣어오고 있다. 여보시오, 그 많은 개구리를 어디에 쓰려고 잡아가시오?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개구리라도 구워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때 개구리들이 모두 개굴개굴 슬픈 듯이 운다. 갑자기 개구리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여보시오, 내가 그 개구리를 사겠소? 이 쌀과 바꾸면 어떻겠소? 응? 농담하지 마시오. 농담이 아니오. 자, 어서 바꿉시다. 졌소.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나 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은 재빨리 개구리를 농부에게 넘겨주고 쌀을 받아간다. 농부는 개구리가 든 함지박을 들고 개울가로 걸어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잘 살거라. 농부님 고맙습니다. 농부님 고맙습니다. 개구리들은 농부의 말을 듣고 얼른 개울물 속으로 들어간다. 잠시 뒤 개구리 한 마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 농부님, 이 바가지를 가지고 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바가지가 무엇이냐?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세요. 물 뜰 때나 써야겠구나.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간다. 느린 음악이 나오고 농부가 바가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쳐다보며 천천히 걷는다. 여보, 왜 이제 오셨어요? 쌀은 어디 있어요? 쌀은 가져오지 못했어. 미안하오. 오다가 개구리가 불쌍해서 쌀과 바꿨다오.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잠시 뒤 농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바가지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나온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바가지에 쌀이 가득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이게 웬 쌀이오? 모르겠어요. 당신이 준 바가지로 물을 펐는데 뜨고 보니 쌀이 가득했어요.
허허허, 개구리 말이 사실인 모양이요. 개구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요. 사실은 내가 쌀을 사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함지박에 개구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가지 않겠소? 그런데 갑자기 개구리가 우는데 마치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쌀과 개구리를 바꿨다오. 개구리들을 개울가에 모두 풀어주었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나에게 이 바가지를 주었다오. 아이고, 여보. 개구리들이 우리에게 요술 바가지를 준 모양이네요. 하루에 한 번이라고 말도 했다오. 여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어때요? 함께 나누다니요? 매일 바가지에서는 이렇게 쌀이 가득 나올 테니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농부와 아내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바가지를 들고 집을 나선다. 개구리들과 마을 사람도 농부와 아내를 따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잘 들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이해가 되었죠? 103쪽입니다. 2번입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에서 개구리와 아내에게 알맞은 마음, 말투를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여기에 개구리와 아내의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런 극본을 읽을 때에는 등장인물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등장인물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말투나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구리와 아내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말투였을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개구리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대사를 보니까 농부님 고맙습니다. 농부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 개구리는 농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농부가 자신을 살려준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때 느꼈을 개구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실망한 마음일까요? 고마운 마음일까요? 그렇죠. 바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걱정되는 말투일까요? 아니면 밝고 희망적인 말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밝고 희망적인 말투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아내의 상황을 봅시다. 아내는 남편이 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쌀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개구리에게 받은 바가지를 가져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대사가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한 장면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실망한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쌀을 기대했는데 쌀이 아니라 빈 바가지만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실망한 마음은 어떤 말투로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바로 걱정되는 말투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농부, 개구리,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성격은 각각 어떠한가요? 먼저 농부의 성격은 어떤가요? 그리고 개구리의 성격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성격은 어떤가요? 우리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때에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개구리 같은 작은 동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개구리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아내는 바가지에서 나오는 쌀을 이웃들과 나누자는 것을 보면 착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인물에게 어떤 말투가 어울릴지 생각하며 이번에는 직접 우리가 극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본을 소리내어 실감나게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물의 성격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잘 읽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소리는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크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한다는 것은 모든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 들리도록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크게 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음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발음은 또박또박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극본을 읽을 때에 그 등장인물의 대사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잘 전달하려면 발음을 또박또박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장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목소리 크게, 발음을 또박또박 내면서 실감나게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먼저 처음에는 선생님이 농부 역할과 해설 역할을 읽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내 역할, 마을 사람 역할, 개구리들 역할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농부와 해설의 차례에는 선생님이 읽고 아내, 마을 사람, 개구리들 차례에는 바로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학교에 등교한 친구들도 실감나게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었나요? 읽을 때에는 속도를 주변 친구들과 잘 맞춰서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맞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부, 쌀 한 대를 메고 길을 가고 있다. 아휴, 이제 집에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다 팔고 솥 하나 남았구나. 그래도 이 쌀이면 며칠은 굶지 않겠어. 이때 반대편에서 마을 사람 한 명이 커다란 함지박에 개구리를 잔뜩 넣어오고 있다. 여보시오. 그 많은 개구리를 다 어디에 쓰려고 잡아가시오? 이때 갑자기 개구리들이 모두 개굴개굴 슬픈 듯이 운다. 갑자기 개구리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여보시오, 내가 그 개구리를 사겠소. 이 쌀과 바꾸면 어떻겠소? 농담이 아니오. 자, 어서 바꿉시다. 마을 사람은 재빨리 개구리를 농부에게 넘겨주고 쌀을 받아간다. 농부는 개구리가 든 함지박을 들고 개울가로 걸어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잘 살거라. 개구리들은 농부의 말을 듣고 얼른 개울물 속으로 들어간다. 잠시 뒤 개구리 한 마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 이 바가지가 무엇이냐? 물 뜰 때나 써야겠구나.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간다. 느린 음악이 나오고
농부가 바가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쳐다보며 천천히 걷는다. 쌀은 가져오지 못했소. 미안하오. 오다가 개구리가 불쌍해서 쌀과 바꾸었다오. 잠시 뒤 아내가 부엌에서 바가지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나온다. 뭐라고요? 아니, 이게 웬 쌀이요? 개구리 말이 사실인 모양이요. 그게 말이요. 사실은 내가 쌀을 사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함지박에 개구리를 잔뜩 넣어 가지고 가지 않겠소? 그런데 갑자기 개구리가 우는데 마치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쌀과 개구리를 바꾸었다오. 개구리들을 개울가에 모두 풀어주었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나에게 이 바가지를 주었다오. 하루에 한 번이라고 말도 했다오. 함께 나누다니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농부와 아내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바가지를 들고 집을 나선다. 개구리들과 마을 사람도 농부와 아내를 따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여러분 한번 실감내어 소리내어 읽어보니까 어땠나요? 내가 실제로 그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읽으니까 아주 재미있고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죠?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를 하고요. 선생님이 해설과 아내와 마을 사람과 개구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두 번째로 소리내어 실감나게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부, 쌀 한 대를 메고 길을 가고 있다. 이때 반대편에서 마을 사람 한 명이 커다란 함지박에 개구리를 잔뜩 넣어오고 있다. 아유,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개구리라도 구워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때 갑자기 개구리들이 모두 개굴개굴 슬픈 듯이 운다. 농담하지 마시오. 줬어.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나 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개구리를 농부에게 넘겨주고 쌀을 받아간다. 농부는 개구리가 든 함지박을 들고 개울가로 걸어간다. 농부님, 고맙습니다. 농부님, 고맙습니다. 개구리들은 농부의 말을 듣고 얼른 개울물 속으로 들어간다. 잠시 뒤, 개구리 한 마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 농부님, 이 바가지를 가지고 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세요.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간다. 느린 음악이 나오고 농부가 바가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쳐다보며 천천히 걷는다. 여보, 왜 이제야 오셨어요? 쌀은 어디 있어요? 이 바가지는 뭐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잠시 뒤 아내가 부엌에서 바가지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나온다. 여보,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바가지에 쌀이 가득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준 바가지로 물을 펐는데 뜨고 보니 쌀이 가득했어요. 개구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여보, 개구리들이 우리에게 요술 바가지를 준 모양이네요. 여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어때요? 매일 바가지에서는 이렇게 쌀이 가득 나올 테니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요. 농부와 아내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바가지를 들고 집을 나선다. 개구리들과 마을 사람도 농부와 아내를 따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소리내어 실감나게 읽기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장 재미있었나요?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어 활동을 하면서 실감나게 극본을 읽어보며 재밌고 즐거웠나요? 이렇게 극본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기자가 있겠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 그리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연기를 하는 코미디언. 또는 실제 연극장이나 뮤지컬 공연장에서 실제로 공연을 하는 뮤지컬 배우 등 이렇게 연기를 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실감나게 읽어보며 이렇게 연기를 하는 활동이 나에게 재밌고 즐거웠다면 여러분 미래에도 이러한 직업을 가져볼 수 있는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오늘 극본을 읽으면서 내가 재미있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면 이렇게 연기자의 직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잘 맞는 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바로 이 학생 덕분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한국의 한 음악 프로그램인 고등 래퍼에 나오는 김진혁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하고 랩을 하고 춤도 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아주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바로 4년 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때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생님 반은 아니었지만 선생님 반 같은 학년에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는 이유는 이 학생에게 엄청난 끼가 있었습니다. 우리 6학년이 전체 모여서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걸 아주 좋아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러한 톡톡 튀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하고 장난도 잘 치고 또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 혼낸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자기의 끼와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학교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게 정말 나에게 재밌고 즐겁고 또 내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게 미래의 여러분의 꿈,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극본을 실감내어 내게 소리내어 읽어본 친구들 중에
이것이 내가 정말 재밌고 즐겁다면 연기자의 꿈도 가져볼 수 있는 것이겠죠. 몇 년이 지나서 여기 나온 이 김진혁 학생처럼 우리 동경한국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TV에 나와서 또 연기를 보여줄 학생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심히 소리내어 읽은 우리 3학년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